닥터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뱃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이미에서는 동안으로 가는 길 6가지 항목을 가이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톡스, 탄력, 필러, 리프팅, 미백, 나이살 치료 6가지 항목 중에서 비만 관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능동적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제이미 비만 회원님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비만 클리닉을 시작한 지 22년 차가 되다 보니 비만 관리에 대해서 나름 개똥 철학이 많이 쌓였는데 그 중 한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번 1편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비만 약물, 특히 식욕 억제제는 의존성이 강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22년 전 비만 클리닉을 개설할 당시 의존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첫째, 가급적 약하게 처방할 것. 둘째, 하루 3번 복용 절대 금지. 셋째, 가급적 처방 변경을 자제할 것. 넷째, 이뇨제 설사약 절대 처방 금지입니다. 제이미의 기본 처방은 3 종류의 약물입니다. 식욕 억제제 한 알,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어 기초 대사량 증가에 도움을 주는 약 반알, 방풍통성산 성분이 들어있는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약 한 알입니다. 약값은 4주에 3만원 정도 나옵니다. 약은 약일 뿐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약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식이요법이든 운동요법이든 무엇이든 해야만 고객의 노력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위장약, 변비약, 지방흡수 억제제, 탄수화물 억제제 등이 같이 처방되기도 하지만 이뇨제, 설사약 등 불필요한 약물은 해가 되면 해가 됐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 약을 한 주먹씩 먹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약까지 먹고 있지 않은지, 습관적으로 먹는 약은 없는지 말입니다. 식욕 억제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펜트민, 펜디신 등의 향정기성 의약품은 식욕 억제제도 강하지만 뇌 자극도 강해서 불면, 오심, 빈맥 등의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의존성도 높아서 정부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삭센다, 콘트라브, 프로작 등의 비향정기성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순해서 식욕 억제도 서서히 일어나며 뇌 자극도 약하고 의존성도 낮습니다. 2가지 종류를 적절히 이용하여 개개인의 식욕 타입에 맞춰 효율적으로 식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식욕 억제제 기본 용량을 다이어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합니다. 식욕 억제제를 강하게 먹는다고 좋아할 건 아닙니다. 식욕의 노력이 힘이 붙일 때 식욕 억제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강하게 드실수록 약이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빼앗아가서 결국 약물의 의존도가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욕 억제제를 강하게 먹는 거랑 체중 감량이 잘 되는 거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만일 연관성이 있다면 모든 비만 클리닉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부터 가장 강하게 처방하면서 한 달만 부작용을 잘 견디시면 체중이 많이 감량될 거예요 라고 하겠죠. 하하하하. 다만 소식의 노력에 도움이 너무 약하다고 느낄 때 그때 강도를 조금 올려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부종을 뺀다며 이뇨제를 처방할 때는 거절하십시오. 이뇨제를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부종은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상인이 체액을 조금 뺀다고 해서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므로 체액은 금방 회복됩니다. 체중 감량이 더디다 하더라도 왜 더딘지를 찾아 해결을 해야지 체액만 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이어트를 하면 수분이 많이 필요하고 다이어트를 할 때 수분 섭취가 많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뇨제로 탈수 악화, 전해질 불균형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해롭습니다. 장을 비운다고 설사약을 처방할 때에도 거절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변비약을 드시지 마세요. 습관적 투약은 장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장 청소로 인해 체중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체지방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처방 내용이 주기적으로 변경이 된다면 주의하십시오. 체중을 많이 줄여준다며 자주 변경할 경우 거절하십시오. 위에서 언급하듯이
다이어트는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지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체지방은 고객의 노력에 의해 감소하는 것이지 처방 내용을 이리저리 변경한다고 감소하는 속성이 아닙니다. 체중은 이뇨제나 설사약 등의 처방에 의해 단기간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입니다. 처방의 내용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처방 변경은 부작용이 있거나 식욕 억제제를 변경할 때 뿐입니다. 다이어트 약을 한 주먹씩 처방받는 경우에도 주의하십시오. 식욕 억제제 하나를 먹으나 여러가지 종류의 약을 먹으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불필요한 약까지 먹고 있지 않은지, 습관적으로 먹는 약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비보험이므로 약값만 많이 나올 뿐입니다. 소식과 운동은 전신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뱃살과 같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 비만이 동반될 때 비만관리가 도움을 줍니다. 비만관리는 지방분해 주사, 카복시 테라피 등 지방세포 크기가 줄어드는 주사관리, 젤틱, 알파 등 지방세포 숫자가 줄어드는 냉동관리, 울핏, 파워쉐이프 등 복벽을 개선시키는 파형관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 의미에서는 단품으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매주 달리하는 체계적 관리를 추천합니다. 처방은 변화가 적을수록 좋지만 비만관리는 복합적일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 의미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자신 있는 것만 권합니다. 비만관리, 뱃살관리는 제 의미와 함께 감사합니다.